이 우리 국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제일의 책무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가, 북한 정권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관님이 현충원에 가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외쳐야 됩니까? 대화를 외쳐야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난 2018년 이후에 미사일 등 도발 발사가 18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면 뭐 듣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와 거리를 재가면서 매일 다양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서울에, 이것은 평택에, 이것은 부산에 대한민국의 전국토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이 다릅니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제가 포탄이 떨어지는 뭐 그 전쟁의 한복판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을 전쟁 와중에 기도만 하자 이런 뜻으로 설마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지 그게 저쪽에서 폭탄을 쏘면 우리는 그냥 막기만 하면서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해석할 사람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현충원이었습니다. 그 현충원에는 그럼 제가 현충원을 왜 북한의 갔겠습니까? 침공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포탄이 날아온 그 포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의원님 자리에서- 제가 현충원을 간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리고 그분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간 거 자리에서 아닙니까? 포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서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석하시는 거지. 그 정말 제가 예, 지금 알겠습니다. 해석하시는 그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난 뒤에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해가지고 대북 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통일부에서 했습니다. 이 적절했습니까? 글쎄요, 그걸 그렇게 인과관계를 의원님처럼 설명하시고 또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니 그러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일부러 열어서 김여정이가 발언한 4시간 이후에 우리 전단금지법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글쎄 뭐 제가 장관으로 들어온 이후에 통일부는 북의 정권의 어떤 아니, 의지나 이것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업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발언을 4시간 만에 했는데 그게 브리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그거는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국민들도 그래서 꽤 제가 계시지 드리는 않습니까? 말씀은 이 제복 등당 금지법은 아까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적경 지역의 국민의 안전 문제도 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를 우선해야 되느냐? 북한의 도발을 우리는 수차례 도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항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항의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이 어떤 그 기억을 미사일 하고 발사를 계시는지 18차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의한 적 있습니까? 북에서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남에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명백히 항의하셨죠. 명백히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그 잘못된 일이고 이 책임은 북에 있고 뭐 이런 취지의 그 발언들이 책임을 계속 묻기 나왔지 위해서 북한에게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 것과 그 책임을 묻는 행위가 실효적으로 관철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서해 문제 아닙니까? 창린도에 포사격이 있었고 비무장지대 남측에 GP 초소 총격이 있었고 많은 도발이 있어도 한 번도 항의를 안 했습니다. 미사일 쏘도 항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문제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시 리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또 특히 군이 북의 그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과연 침묵만 했는지 아니면 단호하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는지 네, 살펴보시고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그와 관련해서 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그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그 저해하고 북이 그 가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그 선언해 왔죠. 예. 그건 네, 의원님의 마무리 그 부탁합니다. 말씀 아니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다음은 이태규 김홍걸 의원님. 예. 예, 그